반갑습니다. 이곳은 볼리비아 수크레고요. 볼리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죠. 한국인 교민이 고작 10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국인에게는 불모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얼마 없지만 있는 이민자도 산타크루즈, 라파즈, 코차밤바 같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다 몰려 사시고요. 이곳 수크레에는 한국 교민이 딱 10명 계시거든요. 당연히 한국인을 위한 커뮤니티나 한식당, 한인마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실하겠죠. 오늘은 이런 한국인이 없는 불모지에 이민을 왔을 때 과연 한국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살기 불편하다는 말은 오히려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곳 수크레는 은퇴 이민이나 창업 이민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민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좋은 기회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보세요, 경치. 수크레는 해발 2800m에 위치한 고산지대입니다. 한라산 2000m, 백두산 2700m니까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고도를 가지고 있고, 연중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봄이나 가을에 바람 맞으면서 걸으면 마음 싱숭생숭하고 되게 좋잖아요. 그게 1년 내내 이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기도 굉장히 맑아요.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든요. 손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왜 우리 무협지 보면은 소림사나 화산이나 이런데 문파들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왜 고산지대에서 수양을 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산소 없는 데에 살면은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지. 오토바이들도 잘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고 스쿠터가 아예 없어요. 너무 고산지대고 산소가 없으니까 스쿠터같이 귀여운 출력을 내는 애들은 여기서 쓸 수가 없어. 배달을 하시는 분이든 자가용을 끄시는 분들은 산악용 오토바이들만 다녀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 생각보다 오토바이 소음 공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카메라 평지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경사가 이렇게 가파를 수 있나 싶어요. 잠깐 5분 올라왔는데 벌써 높이가 상당합니다. 차들도 서행하잖아.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은 그냥 황천길 가는 그런 경사입니다. 두 봉우리 언덕 빼면 여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 3000m입니다. 낮에는요 이렇게 애들 나와가지고 놀고, 밤이나 저녁 때 해질녘 되면 촬영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활기차죠. 사람들, 애들 보면 어때요? 되게 순수해 보이고. 볼리비아 사람들이요 진짜 착하고 순수합니다. 사랑의 자물쇠도 걸어놨는데 생각보다 좀 부실하다. 여기는 커플이 많이 없나? 왜 이렇게 자물쇠가 조금 걸려있지? 처음 이 동네 오면 몸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현기증 나고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생활을 하다 보면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고산지대에 장기 체류하는 게 은퇴하신 분들,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고산지대 장기 체류하면요, 혈중 적혈구 밀도, 헤마토크릿이라고 부르는데 HCT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HCT 늘어나고 폐활량도 늘어나고,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 양이 적으니까 심장이 신체에 더 많이 구석구석 피를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산생활 초기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심혈관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오셨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 체류에서 몸이 적응하게 되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덜 하다고 하거든요. 심장과 혈관이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 다음 산소가 부족해서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요.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 증후군에도 자명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대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클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고산지대가 더 유리한 건 맞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장기 체류 시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 증후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 맑고 건강해지고 은퇴 이민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전망되다 보니까 수공예 가게들 많이 있고요. 볼리비아가 워낙 가난하고 인건비 저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야, 내려가는 길 멋있다. 내려가는 길. 여기가 하얀 도시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벽은 무조건 다 흰색이고요, 지붕은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나라에서 아마 이런 컨셉으로 하자고 시킨 거겠지? 찍는다고 허가를 받을 때. 여기는 근데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행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없는 데만 골라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수크레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만남의 광장, 플라자라고 현지인들은 부르더라고요. 네, 저는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터랑 사람들을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이 동네가 정말 사업하기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길 가면서 보시면요, 다 젊어요. 사람들이, 애기들도 많고요. 20대로 보이는 청년들도 있고. 올라
경제활동 한참 하실 때 학생들도 많죠. 교복 입고 있죠. 형하고 동생도 있고. 딱 봐요, 애기들이 정말 많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곳 수크레는요 대학 도시거든요. 볼리비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대학이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고요. 전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공부하러 넘어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학령 인구가 많고요. 네, 좋은 대학교가 있다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외식물가랑 같이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대학생들 묵는 원룸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물량도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남미에서 볼리비아가 출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도 볼리비아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편승을 해서 출산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2명은 넘고요. 2.5명 정도 수준이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2.5명이고 그 한 세대 위를 보면 4형제, 5형제, 6형제 기본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Z세대라고 하죠. 볼리비아 20대 Z세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베이비부머 세대랑 똑같은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장사하기 정말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미 사람들이 이를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한국인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자영업 모델을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경쟁자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한식당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당을 가져와서 여기서 하겠다라는 입장이면 경쟁자도 없고 시장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그냥 이민을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한식당이 없기 때문에 한식을 먹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수크레에 있는 단 하나의 한식당입니다. 사장님은 한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마차가 다녔다고 하거든요. 도로가 상당히 좁고요. 그래도 도로에 차가 2대는 들어가야 되니까 인도를 더 좁혔어요. 사람들 걷는 거 보면은 살짝 불편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제일 중앙에 있는 시장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중앙시장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트로 마켓 중앙시장이에요. 야채, 과일, 노점상부터 공산품도 팔고요. 옷도 팔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1층은 시장이고 2층, 3층은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영상 뒤에서 빵 얘기할 건데, 빵이요 정말 종류가 많고 다양하죠. 주식으로 빵을 먹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요 빵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딱딱해. 시장 물가는 지난 시간 영상에서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닭이요 커. 우리나라로 치면 소동닭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어휴 싱싱하다, 싱싱해.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음식점들이 나오는데, 음식점 가기 전에 음료 하나씩 들고 들어가라, 생과일 주스만 파는 코너들이에요. 저 어머님들이 막 부르시고 올라. 생강 주스도 있나봐. 당근 주스 있고 복분자 주스도 있고. 당근 주스 하나 살까? 캐럿 주스 take away. 아구아 라떼? no 솔로. 어머니 이거 만들고 계신데 밑에 비트도 섞어주는 주스가 있어서 얘로 바꿨어요. 당근과 비트가 들어간 건강 주스. 그라시아스. 녹즙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건강한 맛. 2층으로 올라오면은 음식점들이 나오고, 오늘은 음식을 보면 올라 밀라네사. 라이스. 지난 시간 영상 때 볼리비아의 식품 물가와 주거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곳 수크레는 다른 도심 지역보다 물가가 20%에서 30% 정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6만원부터 시작이고, 아무리 좋은 방으로 찾아도 한 달 월세 30만원 넘는 매물이 없습니다. 얘는 밀라네사라고 볼리비아의 가정식이에요. 돼지고기 육전이고요. 바나나는 올려주는 데도 있고 안 올려주는 데도 있는데,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시켜도 다 같이 딸려 나옵니다. 비트, 토마토, 양파, 상추 요 정도 야채까지 곁들여서 먹습니다. 1,500원 정도. 외식비랑 주거비가 너무 저렴해. 다음 시간은 은퇴 이민이 주제거든요. 볼리비아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고 은퇴 자금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거든요. 사람마다 준비할 수 있는 은퇴 자금이 다 다르잖아요. 영역대별로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그런 걸 뜯어볼 거기 때문에 은퇴 이민을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다음 영상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은퇴 이민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맵게 생겼죠?
볼리비아 음식이 의외로 한국이랑 좀 비슷한 점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맵다 해봤자 조금 귀여운 정도로 매운 게 아니고 얘는 화끈하게 맵습니다. 뭐 여기다가 마요네즈도 바르고 케첩도 바르고 저는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코레아 돼지고기를 얇게 다져서 만든 육전이에요. 집밥 먹는 느낌이에요. 어머님들 이렇게 구경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볼리비아 음식이야 감자튀김하고 단 게 너무 많거든요. 탄수화물 덩어리인 게. 그러니까 먹는 거는 좀 신경 안 쓰면 금방 살찌고 배도 나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민이나 장기 체류하게 되면은 식단 관리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체중이 막 늘어날 거예요. 이 비트가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비싼데 여기서는 거의 공짜입니다. 식단을 건강하게 꾸리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렴하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먹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볼리비아가 내륙 국가잖아요. 생선이 없습니다. 파라과이도 내륙 국가잖아. 파라과이는 강이 있어서 싱싱한 민물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볼리비아는요 다 고지되고 산이기 때문에 강이 없는 것 같아요. 볼리비아 생선 요리는 냉동이고 수입했고 비싸고 비린내가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해산물, 해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레시어스. 길 정말 예쁘죠? 여기만 예쁜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네에 산책을 해도 밤에 돌아다녀도요 위험한 게 없습니다. 치안이 상당히 좋아요. 어쩐지 숙소가 뷰가 좋은데 좀 싸더라고. 왜 그러냐면 교도소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교도소 있는 골목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밤 늦게 클럽 갔다가 혼자 걸어다녀도 여기는 경찰 형님들이 24시간 상주를 하시거든요. 볼리비아 이민 단점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 수크레 같은 경우는 교민분들이 1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국인 관광객조차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여기에 장기 체류 중인 개성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컵플리토라고 해서 음료수 주고 샐러드 바 주고 스프 주고 정식으로 식사 나오고 디저트까지. 샐러드 바는 뷔페식으로 떠먹고 떠먹고. 코스 요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죠? 25면 2.5달러인데? 토마토 비트도 있고. 가시기 전에 저 다 알려줘요. 맛집. 스프를 세숫대에다가 줬는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맞아요. 어제 클럽에서 몇 시까지 놀았지? 2시간. 아니다 1시간. 1시간? 어제같이 그렇게 술 먹는 바 가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뽀뽀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아프리카는 얼굴도 모르는데 뽀뽀를 하고 그냥 일단 입술 갖다 덮치게 하는 거. 뽀뽀지.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도 구별 못해. 왜냐면 머리가 가끔- 짧으니까. 한 번만 하는데 좀 친하다 싶으면 쪽쪽. 친해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처럼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데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그들이 막 애들 감동.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지? 뭐야? 아 뭐라 해야 되지? Just do it. 아니요. 존나게 일해라? 아니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힘든 날도 많지만 저도 늘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도 해냈으니까 당신들도 꿈꾸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읽은 거예요? 그 친구는? 아니 걔네들은 영어도 안 되고 스페인어로 해도 번역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존나게 일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지. 아니, 드림이 꿈을 키워드지. 꾸라고. 드림이 긍정적으로 살려고. 약간 긍정적인 마음을 네, 가지고 하다 있으면 보면- 내 행동도 그쪽으로 가고. 네, 부정적으로 살면 어차피 잘 되는 게 없으니까. 메인 디쉬랑 디저트랑 같이 나와요. 오늘 개성 있는 친구들 만난다고 했죠. 총 5명인데 이 중에 3명이 유튜버예요. 한 분은 오늘 갑자기 안 오셨고. 형님 채널 있으시죠? 형 간단하게 5초 자기 채널 PR. 5초. 어. 부자 세계 여행. 부자 세계 여행. 여행을 하면서 돈 버는 그런 채널이에요? 아비부 아들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3대가 같이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시잖아요 지금. 혼자 먼저 와야지. 예, 아무튼 이런 가족적인 컨셉의 채널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요. 이 친구는 워홀 매니아. 워홀하고 세계여행하고 이것만 하는 친구거든요. 워홀 하다 온 거죠? 네, 밴쿠버에서. 아, 밴쿠 중간중간에 휴가로 남미나 어디 나라 많이 다녔던데 보니까. 그죠? 이거 끝나면은 이제 호주로. 호주랑 캐나다랑 한국 사람들 워홀 많이 가잖아요. 어떤 나라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호주가 더 낫다고 하더라고. 호주가 더 자연이나 낫다. 샐러리 같은 게 돈도 호주가 더 많이 돼요? 호주에서 돈 벌면 어디다 쓸 거예요? 또 여행 다니는 데 쓸 거예요? 이제 지구 한 바퀴 더. 아,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목표다. 일단은 멋있습니다. 네.
카페에서 만난 한국분이시고 남미에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계신 분이고, 제가 따로 이렇게 자리를 모신 이유는 저랑 가장 상황이 비슷하고 우리가 같은 종류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대화 내용이 되게 의미 있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분 버리고 여기 형님 버리고 둘이서만 좀 더 대화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 하고 있었어요? 제과 제빵 관련된 일하고 있었어요. 케이크 주 종목이에요. 다양한데 전에 일했던 곳은 빵이 주된. 남미에 6개월 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남미에서 먹은 빵들이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요. 한국 빵이 더 맛있는 거예요. 훨씬 맛있죠. 빵을 하셨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걸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고 밀가루밖에 안 나요. 조금 넣거나 마가린을 섞거나 이런 거, 아끼지 않고. 그런 거 아끼면 안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버터를 이제 많이 쓰고 그러니까 향이 풍부하죠. 오히려 빵을 많이 안 먹었겠어요, 여기 와서. 아니요, 많이 먹어봤어요.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비교해보고. 장사는 잘 됐고요. 네, 거기 제일 맛있어요. 그런 장사 잘 되는데 경력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내 걸 직접 하는 게, 모든 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잖아요. 맞아. 내 사업을 하고 내 걸 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내가 여기다가 빵집 차리면 이 골목은 다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이것보다 내가 만든 게 훨씬 맛있는데. 그렇게. 좋아. 내가 이 골목에서 다 이길 거야. 빵가게 사장님들 내가 다 실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영업을 해보겠다, 가게를 내겠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래요. 근데 이거를 해외에다 해요. 그럼 해외에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 법도 알아야 되고, 여기 이민도 와야 되고, 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조건이 더 많이 붙는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그런 이민 절차나 사업자 내는 게 쉽다라고 하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심지어 은혜님은 스페인어도 잘하잖아. 의사소통하고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잖아. 그죠? 기본적인 거는 그냥. 물론 다시 한국 돌아가시겠지만 내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조금 알아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생각보다. 특히나 스페인어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시는데 페루로 갈 거죠? 네. 저도 페루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루 가서 일정이 맞으면 페루에서는 빵가게들을 하나씩 다 조져보도록 하죠. 만날 수 너무 있습니다. 좋죠. 내가 이 사장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전략들도 좀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자영업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저 채널이 지금 완전 영주권 따는 채널로 바뀌었거든요. 영주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야, 돈 얼마 들어? 절차가 뭐야? 페루에 빵집 내고. 페루는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특히 단 걸 많이 먹어서. 다른 빵가게 사장님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럼요. 실망 많이 했겠다, 남미 여행 와가지고. 그래서 빵이 맛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게 너무 맛이 없어. 내가 이렇게 빵 만들다 온 사람인데 빵 맛을 그럼 얼마나 평가를 많이 했을 거야. 남미 국가들 중에 빵집을 내신다고 하니까 한 2년 기다리면 되나? 차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막 한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니까.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왠지 오늘 이렇게 작별 인사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만나게 될 것 같아서. 루트가 많이 겹쳐요, 우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면은 같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이 가장 잘 보인다는 루프탑 바에 왔습니다. 해는 저쪽으로 지고 있네.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해지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해가 금방 없어지고요. 노을도 대체적으로 없는 편이고요. 오늘 여행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청년층이든 중년층이든 장년층이든 사는 게 쉽지 않죠, 요즘에.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고 저출산 초고령화 같은 통제 불가능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창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요. 은퇴 연령은 계속 앞당겨지고 있고 노년층 같은 경우는 계속 빈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처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전 세계에 누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고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국가가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살기 힘들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한국인들 얼마나 열정적이고 자기 인생에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 욕심에 대한 해답을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범위를 정해놓고 찾으려니까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학학원 운영했었죠. 수학학원 사업을 그만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학령인구 급감. 조금만 시야를 돌리면요,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이민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쳐봐주면서 제 마음대로 여행하는 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